다들 공정하지 못한 거에 힘들어하죠. 패거리 정치. 우리 진안이 가장 안타까운 게 그 패거리 정치잖아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해지고 이제 진짜 우리 진안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당선되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지역의 어쨌든 정치 풍토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내는 역할들도 후보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군수 출마하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네. 다녀보면서 사람들 만나고 하실 텐데 조언라도 하십니까? 다들 반겨주시고 또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지. 그 보자마자부터 뭐 물어봐. 날씨도 좀 물어봐. 아, 날씨 어차피 자를 건데. 장마 끝났다 그래놓고 다시 장마가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당연히 큰 피해는 없는데 뭐 산청이나 뭐 이런 데는 난리가 아니요. 우리 천 선생님은 농부시잖아요. 예. 어떻게 농장 피해는 없으신가요? 저희도 이제 비 많이 오면 물에 잠기고 또 벌써 올해 20년째 농사 짓지만 여러 번 물에 잠겼죠. 다른 데 뭐 피해 보니까 그러게 뭐. 재난이에요, 재난. 재난이야. 진짜. 이번에 산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많이 무너졌잖아요. 지난번 화재도 있었고. 그렇죠. 또 그런 데들이 보면 뭔가 개발하려고 이렇게 파헤쳐 놓은 데들이 가장 문제야 보니까. 그 지역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당장 눈앞에 이익으로는 파헤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재난 상황이 닥치면 또 가장 피해보는 건 없는 사람들, 산골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맞아.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치를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예. 뭐 후보도 중요하지만 뽑는 사람들이 진짜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물을 보고 정책을 보고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맥 또는 지연, 혈연, 흑연 이런 것들로 선택의 기준을 삼으니까 자꾸 이런 똥볼들을 차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야 뭐 잘 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하다가 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거지 뭐. 아니면 다른 그 달콤한 무슨 유혹이 있었을까? 그럼 뭐. 아니, 그러니까 천 선생님도 예. 이제 정치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사실 지금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호리려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좋은 그거- 얘기 많이 그거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믿지? 예. 좋은 질문이에요. 누구라도 이 자리에 서고 도전하는 사람은 다 좋은 말 하고 좋은 정책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나온 발자취가 그 사람을 증명한다는 얘기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일본에서 어렵게 12년을 유학하고 좋은 직장을 잡았는데 새로운 농민운동 하겠다고 일부러 그만두고 들어올 때 애기 셋을 데리고 단돈 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다가 교수라는 좋은 자리가 또 제안이 왔지만 그걸 뿌리치고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20년째 지금 뛰고 있어요. 근데 20년째 뛰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농업이 진짜 이렇게 힘든 산업인지 몰랐을 거예요. 농업을 전문으로 배웠고 또 그 분야에 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와서 해보니까 농업의 현장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 수박이 한 덩어리 18,000원 정도 갈 정도로 큰 이번에 돈을 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단 이틀만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잖아요. 이거 다 배려예요. 맞아요. 특히 농업은 내 의지만 갖고 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예. 그나마 희박하지만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어려움을 잘 아시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일반 농민보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단순히 농업만 하러 온 게 아니고 농민운동, 새로운 농민운동을 꿈꾸고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시도했어요. 한때는 음식점을 전국에 10개까지 내가지고 우리 진안에 양파장목관을 제가 만들고 거기 음식점에서 또 진안에 친환경쌀을 소비하고 한때는 이게 청와대까지 보고가 될 정도였는데 그런 다양한 시도,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근데 하나같이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실패하면서 쓴맛도 보고 손실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죠. 네. 그것이 저의 자산이고 그런 걸 딛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어디를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행정에 서포트해야 될지를 이제 조금은 다른 분보다는 뭐 조금은 더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공부했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거기서 겪은 수많은 경험은 남들이 말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말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직접 질문 하나 해보죠. 예. 진안이 농도 아닙니까? 농민들이 가장 많고 또 예. 농업이 가장 주된 산업이고 예. 어떻게 하면 진안의 농민들이 발 뻗고 잘 살 수 있는 저는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진안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주신 질문에 의하면 저는 우리 농업은 정말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고원이 뭐 북한의 개마고원 하나 우리 진안 고원이잖아요. 네. 이런 좋은 조건들도 우리가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파를 전라남도 무안이 주산지인데 걔들이 나오는 양파는 빨리 소비한대요. 네. 근데 우리 진안 걸 가져가면 우리 걸 보관했다가 겨울에 팔아요. 맞아요. 그쪽 양파도 보관이 안 돼. 그래 물러요. 근데 똑같이 사가요 단가를. 그러면 결국은 왜 우리는 그런 장사꾼에게 팔아야만 되느냐. 우리 지난해 젊은 청년들을 조직화하고 그 친구들에게 좋은 창고를 지어주고 컨설팅을 해서 우리 진안에서 생산한 걸 진안에서 보관했다가 겨울철에 우리가 여기서 팔면 우리 친구들이 돈을 버는데 우리는 장사꾼들에게 넘겨만 줄 뿐 아무런 걸 하질 않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농협이나 지자체가 조금만 협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장이 공무원 보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공무원 입장은 이게 보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드에 들어가면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요. 유통은 또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체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공무원에게 맡겨서 당신이 하시오 이러면 몇 개월 후에 자리를 또 떠나야 되는 공무원 입장은 심적인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공무원 보고 네가 알았어 이게 아니라 제가 할 테니 협조하면서 같이 일을 알려주면서 하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끼는 거죠. 실무형 지도자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도 도지사를 거쳐놓으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대로 토론을 해도 옆에 장관이나 차관이 있어도 그분들은 더 잘 알잖아요 실무를. 참 멋지죠. 예. 지금 이제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기후라고 하는 자연 환경도 그렇고 지금 또 이게 여러 가지 뭐 대외 통상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에는 뭐 겨우 근근히 막고 있는 작물들까지도 시장을 열어달라고 하는 요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진안은 이제 농업 농촌이 뭐 여러 가지로 갈림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도이니까 농업이 중심일 거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텐데 사실은 농업이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농업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봐요. 희망적이라고 네, 보세요. 매우 희망적이고 제가 1992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93년도에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갑자기 저기 추위가 왔어요. 여름철에 갑자기 추위가 오니까 사람들은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쌀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름철에 며칠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쌀을 사려고 슈퍼 앞에 50m, 100m씩 줄을 서는 걸 보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10년 만에 박사를 받고 연구소에 근무하다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농업의 소중함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소중하고요. 또 하나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네. 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역 있잖아요. 거기는 비가 오면 물이 잠겨요. 아산역이요. 네. 근데 왜 잠기는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뛰어난 건축업자들이 덤벼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도 왜 비만 오면 수리시설을 잘못해가지고 잠기는가 봤더니 원래 천안 아산역 주변이 다 논밭이었대요. 그렇죠. 담수 기능을 가지고 그렇죠. 비가 오면 논이 담수 기능을 1차로 해준다는 거예요. 논두렁이 한 30에서 50cm 되잖아요. 네. 비가 오면 이 논두렁에서 다 물을 가둔 다음에 넘치는 물이 흘러서 가는데 그거 다 건물이 지어지니까 비가 오자마자 이제 흘러가지고 낮은 데로 가다 보니 아산역이 잠긴다. 그 말은 건축학자들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큐슈라는 지역을 가면 세계 최초로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하수 직불금을 줘요. 그러니까 농업이 그냥 단순히 돈 달라 이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도 산이 악산이에요. 경사가 심하고. 그런데 거기는 가면 다 초원이 그렇게 예쁘게 가꾸어져 있고 소가 풀어져 있어요. 경관농협. 그렇죠. 경관농. 그것도 농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걔들은 그 예쁜 초원을 가꾸지 않으면 직불금이 안 나와요.
이 목초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직불금이 안 나와요. 자꾸 잘라줘야만 나와요. 그리고 여름에는 소를 25일, 겨울에는 13일을 무조건 방목을 해야만 직불금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농가들에게 돈을 돌려줘요. 경관 관광 산업의 기반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죠. 농업과 관광이 같이 서로 돼요. 콜라보를 이루는 거예요. 맞아요. 걔들은 헌법에 명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 스위스는 농가가 1년에 1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기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은 한 4천만 원 전후예요. 나머지 6천만 원 전후는 다 직불금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직불금. 그래서 그것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관점이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 농업은 특히나 우리 진화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토마토예요. 우리 거나 김제나 똑같은 토마토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 토마토를 하면서 돈 버는 농가들을 보면 가깝잖아요. 김제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여름철에 토마토가 못 나와요. 우리는 토마토가 그때 돈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지리적 엄청난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과연 그 결정권자들이 이 우리 농업의 메리트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네. 알아야 되고 그렇죠.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실천력 이게 두루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결정권자가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이 막막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통이라는 것은 생물이고 대기업과의 경쟁도 있고 뛰어난 분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결정권자가 예산만 세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해도 바로 성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로 배웠다고 했지만 저를 지도한 교수님은 제 분야에서 일본의 최고의 권위자 교수였어요. 그분에게 제가 6년간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한국 와서 20년째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실패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 실전도 안 해본 공무원들 보고 그냥 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고충을 알고 그런 어려움을 아는 지도자들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모든 일이 풀리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민간에서 민간인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륜 또 자본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려면 군수나 도지사나 이런 뭐 장이 돼야 힘을 갖고 있어야 뭐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더라고.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도 지금 몇 년째 떠들고 있잖아요. 변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손충지 선생님께서 군수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여튼 잘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안전하게 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지금 농업과 관련해서 뭐 이 규모화를 좀 강제한다든가 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완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환경적 요인, 그다음에 뭐 고령화 문제, 뭐 인구 감소 문제, 농업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가는데 이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농업 중심의 우리 진안이 앞으로 가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천 후보님이 그리시는 미래 진안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우리 농업의 문제가 후계 인력이잖아요. 근데 젊은 후계 인력 보고 소량 생산 다품목 하라고 하면 할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또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농업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봤으면 좋겠다. 예를 토마토 같이 최첨단으로 할 수 있는 젊은이들 양성 프로그램 이건 요것대로 좀 필요해요. 그래야 또 나름 경쟁력이 유통에서 있고 그러면 이제 소량 다품목으로 하는 사람 농산물은 어떻게 팔아줄 거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진안군수 출마할 때 공약사항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10개 가까이 내야 된다. 현재 2개예요. 근데 이 2개만 가지고도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매출도 이제 전주가 한 73억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부분이 돼지고기 포지션이 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찌됐건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 더 이걸 확장성을 띄어서 하면 완주가 지금 10개 매장인가 되거든요. 1년 매출이 한 700에서 800억 돼요. 우리나라 전체 로컬푸드 매장이 500에서 600개 정도 돼요. 생겼다가 무너졌다 반복하니까요. 일본은 무려 13,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농림부 장관님 뵀을 때 그 제안을 했던 거예요. 청창농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부터 해놔야 우리 청창농이 실업자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유통 채널은 안 해놓고 막 자금 줘서 들어가라고 해놓고 못 팔면 신용불량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저는 투트랙으로 가서 대규모로 할 친구들은 그쪽으로
밀어서 대량으로 유통하게, 예를 들어 토마토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맥도날드가 됐건 어디가 됐건 연결을 한다든지, 가락동 시장 가서도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 것은. 그리고 소량 다품목은 또 이제 로컬 푸드를 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을 하면 돼요. 안진뱅이 밀이라고 우리 지역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토종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로컬에서 제과 제빵을 하고 음식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브랜드화가 되는 거예요. 일본 북해도에 진짜 아주 오래전에 하스캅이라고 하는 베리 종류 이걸로 롤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만들고 근 50년 가까이 제대로 안 팔렸어요. 그런데 어떤 게임 회사에서 이미지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났어요.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국 편의점에도 들어가고 일본 북해도 공항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스캅이라고 하는 허니베리인가? 이것이 주 생산지가 일본 북해도인데 농가들이 그냥 자동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산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진짜 행복하지요. 그래서 농사를 좋아하는 친구는 농사, 음식점을 원하는 친구는 음식점, 카페를 원하는 친구는 카페, 또 로컬 푸드가 많으면 나는 배달하고 싶으면 배달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런 좋은 방법들을 현재까지 이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몰랐을까요? 몰라서 못하는 건지,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세밀한 정책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저는 4년이면 피부로 와닿게 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그 자리가 약 1000명에 가까운 공무원과 약 6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4년이면 2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고향사랑 기부금지라고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10만 원을 우리 지역에 내면 100% 10만 원 세금이 면제가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 진안군에서 그분들에게 3만 원어치 선물을 줘요. 그럼 그분 3만 원 이득을 봐요. 그럼 우리는 작년에 그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2억 이쪽 저쪽 모금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했었지요. 그런데 일본 북해도에 가면 몬베츠라고 하는 해변가에 우리 진안군처럼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요 1년에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무려 1,500에서 2천억을 모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갖고 살림을 다 할 수 있을 예, 이 돈은 지식경제부 타치를 안 받는 돈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거기에다가 30%를 우리 농산물 꾸러미가 됐건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됐건 귀농인들이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꾸러미로 3만 원어치 보내주잖아요. 그럼 이게 농산물 새로운 팔로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몬베츠가 1년에 1,000억이 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고객들이 기부할 수 있는 감동을 줬다라는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 내는 거 나 몸배지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큼 세금 우리 진안에 내게 유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 인구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때가 되면 우리 진안에 와서 여름에 휴가도 즐기고 우리는 그분들을 다 뜨겁게 대해드리고 마음 진심으로. 그러면 이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진안이라고 하는 농업도시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 다양한 유통, 가공, 그 다음에 관광 등등의 다양한 이런 콘텐츠들이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면 정말 미래 우리 진안이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걸 못했을까요? 그렇죠? 30년을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30년 동안 물론 그동안 경험 부족이었다고 핑계댈 수도 있겠는데 너무나 많은 헛발질을 하고 정말 귀중한 예산을 허투루 쓰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좌절감을 정치에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야 그딴 거 뭐 하려고 하냐, 너 먹고 살 길이나 챙겨. 그렇게 한다고 바뀔 것 같냐,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또 저에게 희망을 좀 주셨으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네, 그래야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 누군가 이런 헌신 없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은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다 귀농하게 된 가장 큰
하는 계기는 제가 존경했던 선배 2명을 암으로 잃었어요. 멀지 않아 남북이 통일될 때 우리가 북한 농업을 위해서 일을 하자 해가지고 그 선배님은 저보다 먼저 박사학위를 하고 전라남도에 교수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놔두고 연변대에 가서 북한 농업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 선배를 보내면서 느꼈어요. 아, 저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뿐 지금 건강하고 뭐가 있다고 교만할 일이 아니구나. 주어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귀농을 결정한 거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자부심을 갖고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진안은 여기 바로 옆에 우리 장승초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나왔고 제 처도 거기를 나왔고 제가 아이가 넷인데 4명 다 거기를 나왔어요. 저희 형제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장승초가 전교생 13명일 때 폐교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참 선생님들이 학교를 살려보겠다고 오셔서 그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때 어떻게 이제 어쩌다가 제가 초대 회장을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와서 보니 학교가 살아나니까 학교 주변에 무려 60가정 인구로 250명이 늘었어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애기를 낳는데 그 애가 벌써 커가지고 중학교를 다녀요. 그 애를 제가 주일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하나가 살면 지역이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안은 학교를 제대로 살렸더니 귀농인들이 늘 우리가 안 오려고 하는 귀농인들을 돈 줘가면서 오라 할 게 아니고 이미 장승초에 좋은 사례가 있는 것처럼 학교를 살리는 운동. 이게 모든 초등학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일부 안 되는 몇 군데는 서로 합의하에 통합을 하더라도 그런 중점적인 학교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학부모들이 이제 온다고 해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 장승초만 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첫째는 주거 문제고 땅을 살래야 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땅을 사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좀 지어주잖아요. 그럼 학생수 더 와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또 여기에 있는 동안에 지역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일도 우리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소일거리 할 동안 좀 어디 이렇게 위탁해서 맡길 만한 행정적 아직 그런 제도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할 일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보인다. 어제 제가 그 교육감 후보로 나서 그 후보님을 한 분을 이제 뵀는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작은 학교 살리기. 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 전체가 큰 타격을 입으니 학교를 살려야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분 얘기도 교육청 혼자서 교육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역 주민들과 또 지자체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교육감이 되면 지자체장과 협의해가지고 장승 같은 경우가 혁신학교로 이제 많이 그 지역의 변화를 가져왔으니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내되 이게 교육청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역 사람들이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 한번 중점적으로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학교 살리기, 지역 주민들 솔직히 말하면 별 관심 없어요. 학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언제 폐교가 당할지 모르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구호처럼 학교 살립시다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학교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그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자체가 좀 더 예민하게 신경 쓰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냈으면 바람입니다. 맞아요. 이제 장승초가 처음 혁신학교 할 때는 저도 그 중요성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학교가 살으니 주변 마을이 살고 그런 걸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더 나서서 해준다라면 이게 참 일이 더 매끄럽고 진도가 빨리 더 잘 되겠죠. 장승초에 좋은 사례가 있긴 하면서 사실은 또 이게 좀 우려하는 지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인프라, 정주 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되는 지점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까지는 뭐 그럭저럭 잘 다닐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또 좋은 말씀이에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주 인구를 늘리고 또 이게 안정된 어쨌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도 중학교 정도까지는 뭔가 그런 토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장승초를 졸업했던 많은 아이들이 일부러 부기중을 갔어요. 저는 이제 그 점에
면에서 저는 늘 죄송하죠. 저는 애들이 이제 다른 데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학부모들과 윤희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결해서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참 오랫동안. 근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도와줬으면 이게 이어가잖아요. 그래. 지치는 것도 덜 지치거나 안 지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요소에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진정한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을 하면 문제도 발견하고 대안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군수가 되어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하고 싶은 숙제 몇 가지를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에 이제 6월 달에 선거가 되잖아요. 만약 군수가 되면 내년 바로 진안군에 있는 모든 고추 농사를 100% 수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진안신문사에 글을 썼어요. 네, 네. 제가 나름 군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고추 가만해서 고추 시장에 판매되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16만 근인가가 팔렸더라고요. 돈으로 얼마나 되죠? 돈으로 제가 이제 16,000원씩 계산했더니 27억이 좀 안 돼요. 근데 농가들은 12,000~13,000원에 팔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1~2,000원, 2~3,000원 붙여서 제자리에서 또 팔아요. 그리고 이제 농가들이 고추를 갖고 갔다 못 팔면 다시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차를 멀리 빼놨다가 고추를 안 팔고 갖고 가려면 차를 갖고 와서 또 그걸 다 실어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 구조예요. 제가 거기를 매년 가면서 정말 마음으로 많이 참 답답하고 먹먹했는데 왜 이걸 쉽게 풀 수 있는지 왜 안 할까? 예를 들면 상인들이요 달라붙어 가지고 빨리 팔고 가서 고추 타라고 보내. 그 농가들은 그때 현금이 필요해요. 요즘 인건비 현금 안 주면 외국 인력도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날 시세에 넘기고 가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텨요. 그 새벽에 일하기 그 좋은 황금 같은 시간에 고추 못 따고 버티다가 다시 싣고 가는 그 모습 보면 눈물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6,000원씩 100% 수매하겠다. 수매해가지고 어차피 큰 상인들은 여기 안 내려오거든요. 서울에 있죠. 그러면 그 상인들 몇 명만 잡으면 팔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러면 천춘진 네가 지금 해봐. 그러면 제가 이건 하기는 어려워요. 현재로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만한 재력도 안 되고. 근데 행정에 들어가면 27억, 30억 이거 큰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가지고 그 돈으로 그대로 팔아도 손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 주는 목적도 그런 거잖아요. 정치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군수가 되면 바로 그것부터 실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품목들을 늘려 나가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되잖아요. 북부마이산 같은 경우는 행정의 말을 듣고 다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적자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한두 군데 이제 자리를 잡아나가요. 거기는요, 그 상인들만 전 재산을 투자한 게 아니고 네. 진안군도 그거보다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투자했죠. 맞아. 이제 그런 데를 살리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릴 방법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기본소득이나 진안 군민 그 연금이라는 거. 그래서 옛날 3년 전에 공약으로는 각 마을마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태양광을 하고 안에서는 음지식물 표고버섯부터 해서 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걸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군민들에게 연금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제 최근에는 용담댐 수상 태양광을 해서 전라남도 신안군처럼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지역 화폐로 우리 국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드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 거기서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용담 댐에다 태양광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니 네.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네. 군의 그 공유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 공유지들. 네, 맞아요. 저희 마을에도 하천부지가 있고 마을 산, 뭐 마을 논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공유지만 활용해도 그렇죠. 그리고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 올리고 예. 특히 군청 지붕에도 태양광 올라가 있나요? 현재는 안 올라가요. 그렇죠. 군 소유의 건물들 예. 꽤 많거든요. 거기만 다 패널 올려도 상당한 양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수상 태양광을 원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만 틀면 되거든요. 홍삼과 관련해서 동네 안에도 큰 건물이 있고 또 매년 꽤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매우 부족하죠. 결과물로는. 그러니까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올해 16년 차 때 왔을 때만 해도 이제 소규모 농가공센터들이 뭐 굉장히 많았던 걸로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뭐 그와 거의 버금가는 예산이 여전히 지금도 아마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될 문제인지 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한테는 민감한 거지만 군 전체로 봐서 이게 예. 정말 지속
해야 될 사업 부분인지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아마 국민들이 다들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홍삼연구소나 이 분야를 없애는 건 매우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방향을 바꿀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홍삼연구소가 연구하는 것을 과연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그분들이 연구하고 있었는가? 두 번째는 홍삼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이 우리 진안의 소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인풋, 아웃풋이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면 엑기스, 농축액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카테고리가 요즘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홍삼을 활용해서 히트칠 수 있는 아이템은 무언가? 사실은 많은 아이디어들을 현장에서 좀 더 들어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처럼 요리 전문가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구한 다음에 함께 뭔가를 진정성 있게 연구도 해보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한 번 좀 더 기회를 가지고 그러고도 안 되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조금 더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 분야 여러 가지 분야로 관심 갖고 밀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홍삼연구소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홍삼 삼계탕이라고 레토르트 그냥 대표성만 먹을 수 있게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할인이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진안군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유통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저 혼자 3년째 버티다가 올해로 포기하려고요. 할인도 분석을 할 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할인하고 우리하고 단가가 생산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맞아. OEM으로 만들어 와야 되고 할인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냈어도 뒤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유통 채널이 있고 우리는 유통 채널도 없는데 발버둥 쳐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이제 이 분야를 올해로 접지만은 삼계탕은 접지만은 새로운 다양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홍삼연구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연구소하고 우리 지역 단체들하고 조금 더 친밀한 소통을 유지를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 북해도의 하스캅이라고 하는 이 롤케이크 수천만 개 팔리고 있는데 이런 제품도 우리가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새로운 시도, 뭐 기획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지역을 잘 모르는 또 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늘 보면은 뭐 결과물도 내고 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역의 산업에서는 그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아요.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홍삼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10수년 동안 뭐 매년 무슨 레시피도 만들고 뭐 많이 했어요. 그게 실제로 식음료를 판매하는 이런 데서 그걸 뭐 메뉴로 해서 마케팅에 도움이 됐다거나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홍삼연구소를 컨트롤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린 예산만 줬지 홍삼연구소 소장이 와서 발표하면 그걸 누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홍삼연구소에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나온 결과물을 익산인가 군산인가 어떤 업자가 가져가서 거기서 생산해요. 우리 진안 원료 요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임시를 갔더니 내 인터뷰를 갔다가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농협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더니 선물 꾸러미 2개 사갖고 왔어. 치즈야. 그냥 바로 까서 먹을 수 있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치즈 선물 세트가 있어요. 네. 오면서 선물 세트 열어갖고 먹으면서 왔거든요. 야, 이게 임실의 매력, 먹는 것의 매력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야, 진안은 여기 임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버터 마을을 만들어가 치즈 마을. 이게 사람들이 기호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의 트렌드도 바뀌고, 그다음 소비자들의 먹는 문화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전히 과거 방식의 엑기스, 즙, 뭐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뭐 몇 가지 상품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손이 갈 만한 그런 품목들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심각하게 뭐 고민을 해야 된다. 세대별로 10대, 20대, 60대까지 다 모여가지고 뭐가 우리 진화를 대표할 만한 그 음식이 될까? 우리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막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면 그렇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 그 북부 마을산이 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상가분들이 전재산 투자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이 소비자들이 달라졌어요. 근데 가보면 메뉴, 음식 서비스 방식, 분위기 이런 거는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정말 지역 전체의 상권을 좀 제대로 하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 거고 맞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아까 말씀하신 박사님이 만드셨던 메뉴도 실제로 그런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도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사실은 뭐 국민들 위해서라면 저는 밑빠진 적인 물 좀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컬 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예. 더 많이 해서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그렇죠. 소개시켜드리고 예. 자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런 영세농들 그분들의 것들도 좀 순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컬 푸드는 이 다품목 소규모로 소량 생산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네, 그분들이 의사들이 충분히 그래야죠. 하고 그분들이 초기에 일정하게 소득이 오를 때까지는 좀 끼먹는 시간이 예. 좀 필요할.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더 많은 국민들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 이야기들을 정말 소중하게 잘 귀담아 들으셔서 국민들의 그런 바램을 희망을 좀 품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고요. 이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학교 다닐 때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와이프의 자존심은 남편이다. 저는 우리 진안 군민의 자존심, 우리 진안 군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은 군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진안의 자존심을 진짜 높여드리겠다. 그래서 인근 완주가 발전하고 임실이 저렇게 성장하고 있고 장수가 우리 전라북도 농가 중에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무주가 저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진안은 뭐 하느냐. 그 진짜 자존심을 제대로 한번 살려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우리 국민들을 만나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고맙다 이렇게 커피도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더 공부하고 더 겸손하게 한번 좀 열심히 뛰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고요. 지난 20년간 제가 농민으로서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왔던 제 모습 그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기를 열심히 호소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든가요? 만나실 때마다 한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들 중에 농민은 농민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있고 또 상인은 상인대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다들 공정하지 못한 거에 힘들어하죠. 패거리 정치. 우리 진안이 가장 안타까운 게 그 패거리 정치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패거리 정치가 지역이 우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 2만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직 선거가 먹힌다는 거죠. 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해지고 이제 진짜 우리 진안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지역을 소멸시키느냐 진짜 진안의 존립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거냐라는 선거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제가 후보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하셔요. 패거리 정치, 그 세습 정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거 정말 강조하셔서 이거 이번에 정말 끝냅시다. 끝내고 정말 새로운 정치 문화 좀 만들어냅시다. 우리 지역이 소멸되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분들이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좋은 게 뭐냐면요. 야, 이 새로운 그 정치인들,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신선한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서 후보들이 자기의 생각, 정치 이야기, 철학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기껏해 선거 임박해서 하는 공보물 그거 보고 뽑거나 아니면 야 이번에 누구 찍어줘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게 다였는데 이렇게 1년 전부터 긴 시간을 두고 계속 정치를 꿈꾸는 후보들이 말을 하니까 이분들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선되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지역의 어쨌든 정치 풍토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내는 역할들도 후보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도 좀 잘 나중에 성과로 별도에 남겼으면 좀 좋겠다. 근데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바람들,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서 진안의 건전한 세력들, 건전한 시민단체가
기회가 생기면 더 좋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우선해서 대접받을 수 있는 맞아요. 그 시작이 오늘 이 유튜브 같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힘들지만 좀 잘 유지해 주십사. 솔직히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래요. 그렇죠. 힘들죠. 형님이나 저나 뭐 이거 해갖고 우리가 돈 생기는 게 있으니까 욕만 먹지. 유튜브 폭파당하고. 오늘 모든 말씀 감사하고요. 아이고, 다음에 또 뵙고 좋은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